안녕하세요, 청취자님. 2025년 8월 19일 화요일입니다. 보내주신 국내 증시 마감 브리핑 자료, 잘 봤습니다. 이걸 토대로 오늘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, 또 그 의미는 뭔지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. 오늘 시장, 딱 한마디로 하면 엇갈렸다. 이 정도일 것 같아요. 코스피가 0.81% 내렸어요. 3151.56. 그리고 코스닥은 좀 더 빠졌네요. 1.62% 하락해서 787.96으로 마감했고요. 특히 그 외국인들, 코스피에서만 4,5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더라고요. 이러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가라앉았죠.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그 잭슨홀 미팅 있잖아요. 그 미국 연준 의장이 또 무슨 말을 할까? 시장이 늘 긴장하는 그 행사요. 그거에 대한 경계감, 그리고 또 국내 세제 개편 관련된 불확실성, 이런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히더라고요. 근데요, 진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특정 테마는 완전 다른 세상이었어요. 바로 한알령 해제 기대감. 이거 하나 때문에 영상 콘텐츠, 엔터테인먼트, 이쪽은 그냥 불을 뿜었죠. 어떻게 이렇게 완전 다른 흐름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우선은 그 시장 하락을 이끈 쪽부터 좀 봐야겠죠. 최근에 좀 잘 나갔던 원자력, 조선, 방산 이쪽 테마들이 오늘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어요. 특히 원자력주는 그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요. 이게 예전 정부 때 계약 조건이 좀 불리하다. 이런 불공정 계약 논란 같은 게 갑자기 나왔어요. 그러면서 한전 KPS가 8.7% 넘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의 8.6% 확 빠졌습니다. 아, 네네. 그 이슈가 좀 있었죠. 네, 그리고 조선주도 마찬가지였어요. 중국이 워낙 저가로 막 수주하니까 그런 견제 심한 데다가 우리 정부 펀드 지원도 좀 뭔가 제동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소식까지 겹치면서요. HJ중공업이 거의 12% 가까이 빠졌고요. HD현대미포도 한 6.5% 정도 내렸어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요. 단순히 이제 시장 전체가 안 좋아서 빠졌다기보다는 물론 잭슨홀 미팅이나 세제 개편 같은 큰 이슈들이 배경에 있긴 했죠. 근데 각 테마별로 방금 말씀하신 그 체코 원전 논란이라던가 아니면 중국과의 경쟁 문제 같은 그런 개별 악재들이 딱 터지면서 하락폭을 더 키웠다고 봐야 해요. 특히 그 원자력주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랑 엮인 계약 논란이라서요. 굉장히 민감하잖아요. 투자 심리가 정말 순식간에 얼어붙더라고요. 이런 걸 보면 시장이 불안할 때는 개별 뉴스 하나하나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. 이걸 알 수 있는 거죠. 그러네요. 진짜 악재가 겹치니까 그냥 하락폭이 훨씬 커진 거군요. 반면에 진짜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도 있었잖아요. 중국에서 해외 드라마 쿼터를 좀 완화한다더라.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. 2016년부터 진짜 우리 힘들게 했던 그 한알령. 이게 드디어 풀리는 거 아니냐. 이 기대감이 그냥 폭발을 한 거죠. 자료 보니까 사마네트럭스, 아센디오, 여기는 그냥 상한가 갔어요, 30%. 네, 상한가 대단했죠.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도 25% 넘게 올랐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거의 9%. 심지어 하이브 같은 대형 기획사도 2.5% 올랐더라고요. 그렇죠. 관련주들이 다 같이 들썩였죠. 네, 정말 어마어마한 반응이었어요. 그리고 자동차주들도 7월 수출 괜찮았다고 하고 게임주들은 또 게임스컴 기대감 이런 걸로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고요. 맞습니다. 이 현상이 시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.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그런 거시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강력한 기대감, 이 재료 하나가 특정 섹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. 아주 명확하게요. 특히 이 한알령 해제 기대감은 뭐랄까 지난 몇 년 동안 억눌려 왔던 거잖아요. 그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정말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그냥 가능성만으로도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시장이 정말 이 이슈에 목말라 있었구나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 그 자료 뒷부분에 나왔는데 고객 예탁금이요. 네, 이게 하루 만에 1조 5천억 원 넘게 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. 돈이 들어왔군요. 그렇죠. 이건 시장이 좀 조정받으니까 이걸 오히려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보는 대기 자금도 꽤 많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하면서도 계속 기회를 보고 있다.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그러면 오늘 하루에 정말 시장 전체의 불안감도 있었고 특정 분야는 또 엄청난 기대감으로 폭발하고
또 한편에서는 저가 매수 자금도 들어오고 여러 힘들이 막 섞여 있었네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8월 19일 우리 증시는 대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위축됐지만 하한령 해제라는 아주 강력한 기대감이 엔터, 컨텐츠 주가를 폭등시키면서 뚜렷하게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.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? 네,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. 그럼 이 모든 걸 지켜보신 우리 청취자님께서는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까요? 앞으로 뭘 봐야 할지. 오늘 이 자료에 나타난 시장의 모습, 이 극명한 대비가 우리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준다고 생각해요. 앞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또 대응할 때 말이죠. 우리가 과연 그 잭슨홀 미팅이라던가 뭐 금리, 환율 같은 거시경제 지표, 이런 큰 흐름에 더 무게를 둬야 할 것인가? 아니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특정 산업의 판도를 그냥 단번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개별 뉴스나 심지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대감, 여기에 더 빨리 반응해야 하는가? 그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. 그쵸. 특히 오늘 본 것처럼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계약 논란 같은 이런 정치적 정책적 변수가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즉각적이고 또 강력하다는 걸 보면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청취자님들께서도 앞으로 정보를 접하실 때 이런 큰 흐름과 또 세부적인 재료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으실지, 그래서 나만의 투자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시장이 보여준 이 높은 변동성 그리고 민감성, 이게 바로 이런 고민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,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